자, 이번에는 오늘부터 확률과 통계 단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선택 과목 확률과 통계 단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확률과 통계가 아주 새롭지는 않을 거야. 1학년 때, 1학년 끝자락에서 우리 순열 조합하면서 했던 것들이 다시 한번 나오고 거기서 몇 가지 추가되는 개념들이 새롭게 나오는 거니까 엄청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확률과 통계 내용 들어가기 전에 우리 1학년 때 했었던 순열과 조합 한번 복습하는 시간 갖고 다음에 새롭게 나오는 내용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책 맨 앞에 10페이지 피면은 뭐 순열과 조합 특강이라고 되어 있는 거 같이 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 합의 법칙이랑 고배 법칙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합의 법칙은 사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즉 다른 상황에서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즉 구조가 다르다는 거예요. 구조가 다르다. 그때 사건 A와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각각 M과 N이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그 두 가지 사건을 더하는 것이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은 이런 거. 우리 집이 있고 학원이 있어. 집이 있고 학원이 있는데 집에서 학원 갈 때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경우는 이렇게 두 가지 길로 갈 수가 있대요. 또 집에서 학원 갈 때 차를 타고 이동하는 방법은 이 보라색 길로 세 가지로 갈 수 있대. 그렇다면 이제 문제에서 집에서 학원까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집에서 학원까지 자전거 또는 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개입니까? 몇 가지입니까? 물어보면은 어떻게 얘기해? 2 더하기 3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의 경우 되는 거지. 자전거 타는 거랑 차 타는 거랑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거죠.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자전거 타는 거랑 차 타는 거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이때 이렇게 경우의 수 더하는 거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고배 법칙.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 M이고 B는 N일 때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그때는 두 개지를 곱해야 된다. 동시에 일어나려면 곱해야 된다. 저기 동시라는 거, 즉 구조가 같다는 건데, 자, 이 경우에는 집이 있고 학원이 있고 뭐 어디로 갈까? 헬스장으로 갈까요? 자, 집에서 학원까지 갈 때는 이렇게 두 가지 길이 있고 학원에서 헬스장 가는 길은 세 가지 갈래가 있다고 합시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집에서 헬스장까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물어보면은 우리 집에서 학원 갈 때 파란색 길 두 가지, 학원에서 헬스장 갈 때 보라색 길 세 가지 있는데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곱해야 한다. 왜? 집에서 학원 갔다가 학원에서 헬스장으로 가야 되니까 집에서 학원 가고 헬스장 가고 이거 다 동시에 일어나는 거지. 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거죠. 동시에. 그래서 두 가지 경우의 수를 곱해줘서 구한다. 라는 건데 그냥 뭐 이거 그냥 생각으로만 해도 되지. 위의 길로 갈 때는 이런 공식 같은 거 기억하지 않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 위의 길로 가면은 위의 길로 갔을 때 갈 수 있는 길 하나, 두 개, 세 개. 위의 길로 갔을 때 세 가지 경우, 밑에 길로 갈 때 세 가지 경우. 아, 세 가지 더하기 세 가지 해서 여섯 가지. 그렇게 구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우리 경우에서 문제 할 때는 웬만하면 대부분은 곱셈이 많이 나왔었죠. 1학년 때 기억납니까? 그래서 곱하기의 위주, 곱하기의 흐름을 잘 기억해 두면 되겠다. 자, 그리고 3번. 자, 이제 순열 나옵니다. 순열. 자, 순열이라는 거 뭐였죠? 자, 순열이라는 거 뜻. 자, 순열이라는 거 뭐였냐? 순서 있게 나열하기. 자, 순서를 가지고 나열을 해주는 거였어. 그래서 뜻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거. 즉,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은 뒤에 나열까지, 일렬로 줄 세우기까지 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순열이라는 거였고, 기호로는 NPR이라고 나타냈었죠. NPR. 되겠습니까? 그래서 n이 먼저 오고 서로 다른 거의 개수가 먼저 오고 나중에 뽑는 거의 개수가 뒤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는 방법들, 순열을 계산하는 방법은 자, NPR이라는 건 어떻게 된다?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점점점 n-r 플러스 1까지 곱해주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문자로 되어 있으면 잘 헷갈리는데 숫자로 바로 봅시다. 6p4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자, 6p4라는 건 뭐냐면 서로 다른 6개에서 4개를 뽑아서 일렬로 줄 세우는 방법이야. 자, 그래서 우리 서로 다른 6개 1, 2, 3, 4, 5, 6, 6가지가 있다고 합시다. 서로 다른 6개. 근데 얘를 4개를 뽑아서 일렬로 줄 세운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가지를 줄 세운대. 4개 뽑아서. 자, 그럼 우리 맨 앞에, 맨 앞에 넣을 수 있는 숫자는 몇 가지? 지금 아무것도 안 썼으니까 이 6개 중에서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지, 맨 앞에는. 그래서 이때는 6가지. 자, 근데 맨 앞에 6가지, 즉 1부터 6까지 중에 하나를 썼다고 합시다. 자, 수영도로 그려줄게.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맨 앞에 1부터 6까지 다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4, 5, 6. 그럼 이제 두 번째에는 내가 만약에 내가 2를 골랐어. 그럼 두 번째 자리, 줄 세울 때 2등 자리에는 1, 3, 4, 5, 6. 이렇게 5개 들어가는 거죠. 오케이? 왜? 2를 맨 앞에 썼으니까. 그 다음에 3을 뽑았다고 하면 4개 들어가는 거지. 1, 4, 5, 6. 그 다음에 1 뽑았으면은 3개. 4, 5, 6 중에 하나 고를 수 있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6P4라는 거는 맨 앞에 6가지 올 수 있고, 두 번째 5가지, 4가지, 3가지 이렇게 올 수 있더라. 오케이? 근데 이 경우의 수들을 다 곱해주는 거죠. 왜? 한 상황이잖아.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 그래서 곱의 법칙에 의해서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하는 거다. 오케이? 그래서 6P4라는 애는 6, 5, 4, 3 곱해주는 건데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자, 6P4라는 거. 자, 6에서 시작해서 4번 곱해준다. 근데 곱해줄 때는 어떻게 한다? 1씩 줄여가면서 6에서 시작해서 1씩 줄여가면서 4번 곱한다. 6, 5, 4, 3, 4번 이렇게 계산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된 이유는 여기 이렇게 우리 수영도를 그려봤을 때 저렇게 되니까. 오케이?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의 수 문제할 때 이 수영도 그리는 거에서부터 저 공식을 유도해주면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엔 팩토리얼의 개념이 나온다. 팩토리얼. 자, 팩토리얼. 자, 느낌표라는 거 팩토리얼이라고 읽는 거죠. 팩토리얼. 자, 그래서 n 팩토리얼은 뭐냐? n 팩토리얼은 뭐냐? n에서 시작해서
n에서 시작해서 1씩 줄여가면서 어디까지 곱한다? 1 나올 때까지 곱하는 거다. 근데 그 녀석 봤더니 npn이랑 똑같은 애다. npn이랑 똑같은 애더라.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리고 맨 마지막 거 요거 기억해 줘야 된다. np0는 1이고 np0는 1이고 0 팩토리얼은 1이다. np0는 1이고 0 팩토리얼은 1이다. 요거 기억을 해 줘야 된다. 왜? np0라는 거 n에서 시작해서 0번 하는 거잖아. 0번.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 근데 이러면 아까 우리 공식처럼 할 수는 없으니까 따로 외워줘야 된다는 거야. np0는 1이고 0 팩토리얼은 1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 자, 조합 나옵니다. 조합. 조합이라는 거는 순열이랑 비슷한 거였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건데 어떻게?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즉 일렬로 나열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냥 뽑기만 한다는 겁니다. 조합은 그냥 뽑아 놓기만 한다. 그냥 뽑아 놓기만 한다. 그래서 기호로는 NCR이라고 쓰고 계산하는 방법은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NPR을 R 팩토리얼로 나눈 거. 자, 근데 이렇게 내도 또 숫자 애들이 헷갈려. 그래서 숫자로 한번 봅시다. 숫자로 6C4 그대로 갑시다. 6C4로. 자, 6C4라는 거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6P4를 4팩토리얼로 나눈 겁니다. 6P4를 4팩토리얼로 나눈 거. 이게 뭐냐? 6C4라고 되면 분자에는 그냥 6P4로 C를 P로 바꾸고 나눠주는 건 뭘로 나눠준다? 이 뒤에 있는 숫자. 뒤에 있는 숫자의 팩토리얼로 그 녀석을 나눠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계산을 할 거면 계산할 때는 6C4는 자 그냥 그대로 팩토리 P 쓰는 거 위에서 순열했던 것처럼 6부터 시작해서 1씩 줄여가면서 4번 써도 4번 곱해. 6에서부터 시작해서 4번 곱해. 근데 그 녀석을 뭐로 나눈다? 4팩토리얼로 나눈다. 4팩토리얼은 4부터 시작해서 1 나올 때까지 계속 곱해주는 거였지. 오케이?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약분해주면 15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다. 조합 이제 슬슬 다 기억해야 돼. 1학년 때 했던 거 다시 머릿속에 끄집어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조합의 수와 관련된 공식 있는데 자, 첫 번째 거는 첫 번째 줄에 있는 거 그냥 바로 외워야 되는 거야. 따로 외워줘야 됩니다. NC0는 1이고 NCN은 1이고 NC1은 N이다. 요거 세 개는 우리 위에서 했던 규칙대로 할 수 없어서 따로 외워주시면 되고 이 두 번째 거가 좀 중요합니다.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가 아주 중요해요. 두 번째 거가 아주 중요하다. 자, 두 번째 거가 아주 중요합니다. 무슨 뜻이냐? NCR이랑 N-R이랑 똑같대. 근데 이 의미는 뭐냐면 자, 봐봐. 앞에 R이랑 뒤에 좌변에서 뒤에 있는 R이랑 우변에서 뒤에 있는 N-R을 두 개 더해봐. 두 개 더하면 N이 되죠. 두 개 더하면 N이다. 근데 이 N이 뭐냐면 앞쪽에 있는 숫자가 돼요. 앞쪽에 있는 N이 돼요. 오케이? 그렇게 되면 이 두 녀석은 같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위에 있는 걸로 해볼게요. 자, 6시 4랑 6시 몇이랑 똑같을까? 이거 물어봐. 6시 4랑 6시 몇이랑 똑같을까? 몇이다? 2다. 왜? 이 뒤에 있는 4랑 이 모르는 애랑 더했을 때 앞에 있는 6이 돼야 되잖아. 오케이? 그러면 뒤에가 2가 돼야겠죠? 오케이?
그래서 한번 계산 직접 해볼게. 자, 6C4는 아까 위에서 15라는 거 되어 있었고, 자, 6C2를 계산해 봅시다. 6C2. 자, 6C2는 6부터 두 번 곱하는 거지. 1씩 줄여가면서. 근데 그걸 뭘로 나눈다? 뒤에 있는 숫자에 팩토리얼로 나눠준다. 2팩토리얼. 그러면 6 곱하기 5분의, 6 곱하기 5를 2 곱하기 1로 나누는 거니까 얼마? 15다. 아, 그래서 이 조합의 이 두 번째 공식 반드시 엄청 자주 쓰니까 기억을 해 둡시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1학년 때 했었던 순열과 조합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제 문제 풀어 볼게요. 예제 문제들. 자, 먼저 첫 번째.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자, 첫 번째,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 또는 10이 되는 경우의 수를 봅시다. 자, 1번. 자, 나오는 수의 눈의 합이 5가 될 수도 있고, 합이 10이 될 수도 있죠. 합 5 또는 10의 경우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합이 5가 되는 경우는 먼저 던진 게 1, 나중에 던진 게 4,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첫 번째 2, 나중에 3, 그리고 첫 번째 3, 나중에 2, 첫 번째 4, 나중에 1, 이렇게 네 가지 경우밖에 없다는 거 되겠습니까? 첫 번째 주사위 1, 두 번째 주사위 4, 이런 거랑 2, 3, 3, 2, 4, 1. 주사위 두 개가 서로 다르니까 이렇게 순서상으로 표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합이 5가 되는 건 네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합이 10이 되는 건 4랑 6, 5랑 5, 6이랑 4. 그래서 세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 되겠습니까? 세 가지 경우. 자, 근데 이제 얘네 두 가지 경우를 곱해야 돼, 더해야 돼? 더해야 되는 거지. 왜? 우리 이 합이 5가 되는 경우랑 합이 10이 되는 경우, 주사위 두 개를 던졌을 때 합이 5이면서 합이 10 되는 것, 이거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 없어? 동시에 될 수 없는 거지. 합이 5면서 합이 10인 거,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 합의 법칙이어서 두 개 더해주는 거. 7가지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거. 나오는 눈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거. 4의 배수니까 합이 4인 경우랑 8인 경우랑 12인 경우 되겠죠. 그래서 1, 3, 2, 2, 3, 1. 이런 경우가 합이 4가 되는 거고, 합이 8인 되는 경우는 2, 6, 그 다음에 3, 5, 4, 4, 5, 3, 6, 2. 마지막 6, 6일 때만 12가 되더라. 해서 얘네들도 다 더하는 거야, 곱하는 거야? 더하는 거죠. 합이 4일 때랑 8일 때랑 12일 때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 다 더해 준다면 9가지.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 슬슬 경우수 이렇게 일일이 세는 거 기억합시다. 자, 두 번째. 100. 자, 구배법칙에 관한 문제들. 자, 144의 양의 약수의 개수 물어봅니다. 양의 약수의 개수. 자, 약수 개수 구하는 거 어떻게 구하냐면, 약수의 개수. 일단 약수의 개수 나오면 무조건 소인수분해부터 들어가야 된다. 소인수분해. 그래서 144를 소인수분해 합시다. 자, 144를 소인수분해 한다면 3으로 해주면은 24, 3, 8, 2. 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였어. 자, 그래서 우리 약수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이것 좀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약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144의 약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자, 우리 144의 약수는 이렇게 그냥 셀 수 있지. 1, 2, 3, 4, 6.
그래서 너네 이렇게 세잖아. 약수 1을 세라 그러면 1 곱하기 144, 2 곱하기 72, 3 곱하기 3 곱하기 얼마 해야 되냐? 46? 아니 48이죠. 48. 4 곱하기 30, 아니, 3 곱하기 48. 그리고 4 곱하기 이렇게 일일이 세잖아. 근데 이렇게 세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면 오래 걸리니까 어떻게 세냐면 자 봐봐. 약수를 한번 적어줄게. 1, 2, 3, 4, 6. 그 다음에 8도 되죠. 그 다음에 12. 이런 애들이 나온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근데 이런 애들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잘 봅시다. 자, 우리 옆에 왼쪽에 소인수분해 해놓은 거 있잖아. 얘들 이쪽 2의 4제곱 라인이랑 3의 제곱 얘네들의 약수를 한번 써볼게. 쌤이 약수를 써볼게.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 1, 3, 3의 제곱. 자, 2의 4제곱이라는 거 16이죠. 16. 2의 4제곱이 16이지. 자, 16의 약수들 1, 2, 4, 8, 16 되는 거 맞나요? 16의 약수 1, 2, 4, 8, 16. 그리고 3의 제곱 9죠. 9. 9의 약수들 1, 3, 9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근데 144의 약수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여기에서 한 개 고르고 또 여기서 한 개 고른 거 얘네 둘을 곱해주면은 그게 144의 약수가 됩니다. 한번 진짜 그렇게 되는가 볼게. 내가 2의 4제곱 즉 16의 약수 중에서 2를 골랐어. 내가 여기서 2를 고르고 내가 여기서 3을 골랐어. 그럼 얘 2 고르고 여기 3 골랐지. 두 개 곱해봐. 얼마야? 6이죠. 아, 이 나온 6이 얘가 되는 거야. 144의 약수인 6이 되는 거야. 하나 더 해볼게. 내가 여기서 2의 세제곱을 골랐어. 내가 이번에 16의 약수 중에서 2의 세제곱 골랐어. 그리고 3의 제곱, 9의 약수에서는 1을 골랐어. 자, 2의 세제곱과 1을 골랐어. 그럼 얼마지? 8이지. 얘는 얘가 되는 거야. 오케이. 어떻게 144의 약수가 만들어지는지 되겠어? 소인수분해를 했을 때 각 소수마다 약수들을 이렇게 적어 놓고 여기서 한 개, 여기서 한 개 고르는 거야. 소수별로 약수들 하나 고르고 하나 고르서 걔네들 고른 것끼리 곱해주면 그 녀석이 약수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아, 그럼 전체 약수의 개수는 여기 5개 중에 하나 고르니까 선택할 수 있는 거 5개. 여기서 고를 수 있는 거 3가지 곱해주면 15가지가 되겠다. 아하. 그래서 144의 약수 개수는 15개가 된다. 그래서 그냥 뭐 공식으로 아는 애들도 있을 거야. 어떻게? 소인수분해 했을 때 이 거듭 제곱에서 지수들에서 1씩 더한 것끼리 곱해라. 4에서 1 더하면 5, 2에서 1 더하면 3. 그래서 둘이 곱해라. 그럼 양의 약수 개수 된다. 그냥 공식으로 아는 애들 많을 텐데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이거 기억하고 갑시다. 양의 약수. 자, 그리고 두 번째. a 더하기 b 곱하기 l 더하기 m 더하기 n 곱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z. 자, 얘네들을 전개할 때 항의 개수 물어봤어요. 항의 개수. 얘들 전개하면 항이 몇 개가 나오겠냐는 거야. 이렇게 항이 몇 개가 나오겠냐는 거야. 자, 그러면 항이 어떻게 만들어져? 만약에 a 곱하기 l 곱하기 x 이렇게 하면은 a, l, x라는 항이 하나 새로 나오는 거지. a, l, x 이렇게 항이 하나 나오는 거고 만약에
bny bny를 곱하면 bny라는 항이 하나 또 나오는 거지. 오케이? 항이 되려면 항이 나오는 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두 개 중에 하나 곱하기 여기 세 개 중에 하나 곱하기 여기 세 개 중에 하나. 두 개 중에 하나 곱하기 세 개 중에 하나 곱하기 세 개 중에 하나. 항의 개수 18가지가 나올 수 있구나 라는 거죠. 자, 그리고 특강 3번. 자, 순열. 자, 축구 승부차기에서 선수 5명의 순서를 정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자, 축구 승부차기를 하는데 선수 5명의 순서를 정해달래. 5명이 어떤 순서로 찰까 골라달라는 거지. 오케이? 5명의 순서를 정해달래요. 자, 그럼 맨 처음에 찰 사람은 5명 중에 1명 차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차는 사람은 맨 처음에 찾던 사람 못 차니까 찰 수 있는 사람 4명 남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 찾는 애는 앞에 2명 찼으니까 나머지 3명 중에서 1명 고르면 되고 2명, 1명 이런 식으로 골라주면 되겠죠.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얘를 다 곱해야 되는 거지. 왜? 이 5명을 이렇게 고르는 게 한 상황이잖아. 한 가지 상황. 동시에 일어나는 거지. 동시에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하면 120까지. 그냥 5명을 일렬로 줄 세운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5명을 일렬로 줄 세우기. 뭐다? 5p5이면서 5 팩토리얼까지도 되는 거죠. 오케이? 자, 두 번째. 회원이 10명인 동아리에 대표 하나와 총무 1명을 뽑는데. 여기 대표가 들어가고 대표 하나 뽑고 총무도 뽑아야 된대요. 대표도 1명 뽑고 총무도 뽑아야 돼. 자, 그럼 대표 뽑는 경우의 수. 자, 대표 자리는 우리 10명 있으니까 10명 중에 1명 고를 수 있는 거지. 10명 중에 1명 다 될 수 있어. 자, 근데 총무는 대표 뽑힌 사람은 총무 못 하겠지? 대표 1명 뽑았으니까 나머지 9명 중에서 총무 1명 고르면 되네. 그래서 얘도 곱해주면 90인데 이거는 그냥 10명이 있는데 2명 뽑아서 줄 세우기 1등과 2등 줄 세우기라고 생각해도 되겠지. 10명 중에서 1등, 2등 줄 세우기 1등과 2등을 뽑아서 줄 세운다. 일렬로. 그래서 10p2랑 같고 10p2랑 같다라고 계산을 해줘도 상관없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세 번째. 4개 문자 A, B, C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근데 그때 A와 C를 이웃하게 나열해야 된대요. 이웃하게. 자, 이웃한다라는 거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 A랑 C는 붙어 있게 나열해야 된대. A와 C는 붙어 있고 뭐 B와 D는 이렇게 줄 세우는 거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거죠. 또 근데 이건 돼 안 돼? 얘는 돼 안 돼? 얘는 안 되지. 왜? C랑 A랑 안 붙어 있으니까. 오케이. A랑 C랑 안 붙어 있으니까 안 되는 거고. A랑 C랑 안 붙어 있으니까 이런 거 안 된다는 거고. 오케이. 우리가 할 거는 A랑 C랑 B, D를 나열할 때 A, C는 붙어서. 그래서 이런 이웃하는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한다? 얘네들을 그냥 묶어라. 얘네들 하나로 묶어라. 그래서 우리는 이 묶은 거 네모랑 B랑 D랑 요 세 가지를 이 세 명을 줄 세우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얘네 세 명을 일렬로 줄 세우기. 세 명을 일렬로 줄 세우는 거니까 몇 가지? 3 팩토리얼 개수지. 3 팩토리얼.
일렬로 나열하는 거 3팩토리얼 세 개를 일렬로 나열한다. 일렬로 나열한다는 거 위에서 n 팩토리얼의 개념이었죠. n 팩토리얼. 요거 n 팩토리얼 n명을 일렬로 나열한다. 이거 기억해야 돼. 우리 1학년 때 했던 거지. 자, 근데 문제는 이 3팩토리얼만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 A, C, B, D도 되지만 C, A, B, D 이것도 되잖아.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 근데 A, C, B, D 줄 세우는 거랑 C, A, B, D 줄 세우는 거 다른 경우지. 다른 경우죠. 아, A랑 C랑 자리를 바꿀 수도 있겠구나. A랑 C랑 자리를 바꿀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여기 3팩토리얼을 구한 다음에 곱하기 2팩토리얼 하는 거죠. 왜? 이 3팩토리얼은 네모 BD를 줄 세우는 경우였고 그 다음에 2팩토리얼의 개념은 A와 C를 줄 세우는 경우다. A와 C가 줄, A, C로 순서도 할 수 있고 C, A 순서로도 할 수 있다. 라는 거지. 근데 그 녀석 다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지금 이 위의 상황 다 동시에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두 개 곱한다. 그래서 몇 가지? 12가지의 경우의 수가 발생하더라. 이게 순열이었다. 일렬로 줄 세우기. 자, 그리고 이제 이번 네 번째, 조합. 자, 조합이 나오는데, 조합은 그냥 뽑아만 놓는 거였어. 줄 세울 필요 없다는 거였죠. 자, 그래서 남학생 4명, 아니, 남학생 5명과 여학생 4명으로 구성된 모임, 전체 9명의 모임에서 4명의 대표, 그냥 4명 대표래. 대표 하나, 총무 하나, 부대표 하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4명 대표래. 남학생 2명과 여학생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자, 우리 9명 중에서 4명을 뽑을 건데 남학생은 2명, 여학생은 2명 꼭 뽑아야 된대. 남 둘, 여 둘은 꼭 뽑아야 된대. 아, 그럼 우리가 대표를 4명 뽑을 건데 남학생에서 2명을 뽑아야 되고 여학생에서 2명을 꼭 뽑아야 된대요. 자, 그러면 남학생에서 2명 뽑아야 되니까 남학생은 5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2명 뽑기만 하면 되는 거지. 우리 줄 세울 필요 없는 거죠. 왜? 그냥 다 똑같은 대표니까. 똑같은 대표니까. 그래서 5명 중에 2명 뽑으면 되고 여학생은 4명 중에 2명을 뽑으면 되겠네. 그래서 계산하는 거는 5부터 2번 곱하는데 뭘로 나눠라? 2팩토리얼로 나눠라. 얘도 4부터 2번 곱하는데 2팩토리얼로 나눠라. 그래서 10가지인 경우, 6가지인 경우가 되는데 얘네들 다 동시에 일어나야 되지. 남학생 둘 뽑고 여학생도 뽑아야 되니까 동시에 뽑아야 되는 거니까 두 개를 곱해주면 60가지. 자, 두 번째 A와 B를 포함한 8명 중에서 A와 B를 포함해서 5명을 일렬로 세울 때 두 사람을 서로 이웃하게 세우는 경우의 수. 아, 여기 좀 문제가 좀 조건이 기네요. 문제가 좀 길지. 차근차근 해봅시다. 자, 볼게. 자, 일단 첫 번째. A와 B를 포함한 8명에서, 8명이 있는데 8명 중에는 A와 B가 있대요. 8명 중에는 A와 B가 있대. 근데, 자, 봐봐. A, B가 있고 8명. 뭐, 1, 2, 3, 4, 5, 6. 그래서 이렇게 8명이 있대, 8명. 근데 우리는 5명을 뽑고 싶대요, 5명을. 우리가 뽑고 싶은 건 5명이야. 우리가 이 8명 중에서 5명을 뽑고 싶어요. 그쵸? 근데 A와 B는 무조건 뽑아야 되는데 A와 B를 포함하여 뽑는 거니까 A와 B는 무조건 여기 들어가야 돼요. 오케이? 이 5자리 중에 이미 A, B 자리는 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3자리 중에
이 1번부터 6번이라는 사람이 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6명의 사람이 세 자리에 넣으면 되겠네. 오케이, 됐습니까? 됐어요? 6명의 사람을 여섯 명의 사람을 3명만 더 뽑으면 되는 거지. 6명의 사람, 1번부터 6번 사람 중에서 3명만 더 뽑으면 되겠네. 왜? A, B는 이미 뽑아야 하니까. 됐습니까? 자, 그때 A, B 두 사람을 이웃하게 해야 된대요. A, B는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만 해야 된대. 그리고 1부터 6, 6명의 사람 중에서 3명 뽑는 거. 뭐 대략 이런 거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줄 세우는 거 된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A, B는 이웃해야 된다. 어떻게 알아? 붙어야 된다. 묶어야 된다. 그럼 우리 목표는 얘랑 네모 묶어진 애 하나랑 나머지 3명을 줄 세우는 거다. 몇 팩? 4팩토리얼. 네 가지 경우 줄 세우는 건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된다 그랬지? 여기에 A, B, B, A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지. A, B 줄 세우는 방법. 그래서 곱하기 2팩토리얼까지 해줘야 된다. A, B 줄 세우기.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4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 하면은 48가지 되고 63은 6, 5, 4, 3, 2, 1이니까 20가지 되는데 얘네들 지금 이 상황이 다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지. 한 번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한 번에. 그래서 이 20과 48을 곱해줘야 된다. 20과 48을 곱해야 된다. 그래서 960가지가 경우의 수 되겠다.